안녕하세요. 엉클준입니다. 엉클준스 에듀케이션 TV를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준하 씨가 들려주는 물리 이야기 그 5번째 시간으로 네 번째 시간에 다뤄봤던 운동량, 충격량 그걸 기반으로 또 그 알고 있는 지식으로 조금 더 운동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봤죠. 질량은 그러니까 물질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 실험실 상황의 경우, 쉽게 말해서 외력이나 다른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그 질량에 작용이 되지 않으면 그 질량에 변화는 없다는 거죠. 또 다른 이런 질량이나 이런 스칼라값에 대한 보존 법칙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향과 크기가 있는 벡터 값에도 그런 보존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운동량 보존이라는 뒤에 법칙도 붙이면 되겠죠. 운동량, 운동량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질량 곱하기 속도로 배웠죠. mv 운동량 p. 이 질량은 스칼라 값이고 크기만 존재하는 거죠. 속도는 벡터 값입니다. 크기와 방향이 존재하는 거죠. 이 식에 의해서 도출된 결과값은 당연히 벡터겠죠. 그래서 운동량은 벡터가 되는 것입니다. 속도가 벡터이기 때문에 운동량도 벡터가 되는 것입니다. 운동량이 보존된다. 이 보존된다는 의미가 뭘까요? 보존. Uncle Jones 에듀케이션 TV 한자 시간에 보존이라는 말을 배웠는데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보존은 변화가 없다. 무엇에 대해? 시간에 대해. 시간이 흘러도 변화가 없다. 어떤 경우일까요? 운동량이 시간이 흘러도 변화가 없는 것은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어떤 물체의 외력이라든지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운동하고 있는 물체 m이 있어요. 속도 v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운동량 mv를 가지겠죠. 근데 이 물체에 외력이 없어요.
마찰, 외력은 마찰력이나 마찰이라든지 공기 마찰 아니면 접촉 마찰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자연 안에서는 외부적으로 힘, 다른 물체가 날아 들어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여기 M1이라 그러면 M2가 될 수 있겠죠. 쉽게 말해서 당구공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외부에서 충돌이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또 이렇게 그런 상수에 의해서 부딪히면서 열이 나겠죠. 부딪히면서 이 자체가 쭈그러드는거나 아니면 그렇게 되면 내부적으로 열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운동이 순간적으로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그게 실험실에서 하는 물 속에다가 계속 그 프로펠러 같은 거 돌리면 물이 따뜻해지잖아요. 이 속도가 온도로 변하는 과정인 거죠. 그 마찰에 의해서. 어쨌든 이런 외력이 없을 때는 이 속도는 외력이 없을 때는 이 속도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지 않죠. 외력이 없으면 변화가 없어요. 외력이 없어요. 그럼 이 속도는 변하지 않아요. m도 그러면 변하지 않겠죠. 질량은 보존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속도가 변하지 않은 거니까 두 개 값 mv 운동량 값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처럼 어떤 양이 변하지 않을 때 물리에서는 이걸 보존된다고 합니다. 보존. 어떤 양이 변하지 않을 때 보존된다. 외력이 없는 개의 운동량은 변하지 않는다. 만약에 총으로 총알을 쐈어요. 땅 하고 쐈겠죠. 이렇게 빵. 총알이 날아가요. 권총입니다. 총알이 날아가겠죠. 그런데 이 총알이 날아갈 때 공기에 마찰이 없고 중력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쉽게 말해서 외력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 총알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총알은 탄두만 날아가게 돼 있죠. 외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 총알은 계속 그러면 직선 운동을 하면서 이 총알의 MV가 일정하게 되는 거죠. 보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외력이 없다면 MV는 일정하다. 또 다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충돌 현상에 대해서 충동이 아니고 충돌 이야기해보면 충돌의 종류에는
완전 탄성 충돌. 완전 비탄성 충돌. 완전 비탄성 충돌. 이 중간은 없을까요? 있겠죠? 중간. 완전 탄성 충돌과 완전 비탄성 충돌은 어떤 경우일까요? 완전 탄성 충돌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아주 단단한 탄성체,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거죠. 완전 탄성체가 있어야 되겠죠. 충돌력을 받으면 그 충돌력 그대로 움직여주는, 변형이 전혀 안 되고 외력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정지되어 있는 M2에 M1이 날라 들어왔어요. 정확하게 중심점에 맞춰서 충돌이 됐어요. 그러면 땅 부딪히면서 M1은 그 부딪힌 자리에서 정지가 되고, M2는 M1의 원래 방향으로 그대로 날아가요. 이때 양쪽의 무게가 M1, M2가 같다면 이때 V1, V2는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완전 탄성 충돌일 때는 M1, V1은 M2, V2가 되는 거죠. 보존이 되니까요. 그래서 M1, 2가 같다면 V1, V2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속도를 가지고 충돌을 해오는 물체와 충돌 후에 튕겨져 나가는 물체의 속도가 같다는 거죠. 완전 탄성 충돌일 때는 그런 거죠. 완전 비탄성 충돌은 어떤 건가요? 한마디로 말해서 M1, M2가 있어요. 두 개가 빵 부딪히면서 하나의 떡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 둘 다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양 끝의 그런 경우인 거죠.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완전 비탄성체일 때만 가능한 거죠. 완전 비탄성체일 때고, 위쪽 완전 탄성 충돌은 이 물체가 완전 탄성체일 때만 가능한 거고, 완전 비탄성체는 이 하나 두 개 M1, M2가 합쳐질 때, 부딪혔을 때, 아니 힘이 부딪혀 들어올 때 어떠한 저항도 없이 한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 그 자연계에서는 제일 쉬운 거는 고무죠. 고무. 이해할 수 있는 고무인데, 고무가 빵 하고 양쪽에서 날아와서 부딪히면 두 개가 한 번에 붙어서 떡이 되죠. 하지만 고무도 실질적으로는 고무가 변형되기 위한 에너지를 또 쓰게 되는 거죠. 그럼 속도가 어쨌든 가만히 서 있는 쪽에 고무가 들어왔어. 딱 이 변형에 의해서 또 손실이 되겠죠. 그럼 보존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충돌을 할 때, 하나가 될 때, 드는 어떠한 손실도 없는 그런 물질이 있다면 그건 완전 비탄성체이겠죠. 중간에 대부분의 그런 자연 현상에서는 이 중간 단계의 그런 충돌을 할 것입니다. 우리 사실은 당구공도 완전 탄성체가 아니죠. 우리 눈에 보기에는 완전 탄성체처럼 딱딱 이렇게 손실 없이 나가는 것 같지만, 조금씩의 그런 균열이라든지 당구공도 오래 쓰다 보면
미끈한 그 면이 골프공처럼 이렇게 흠집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자연계에서는 이 중간에 모든 충돌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완전 탄성 충돌, 완전 비탄성 충돌을 가지고 끝단의 그런 경우를 가지고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중간 단계의 그런 충돌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충돌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거는 운동량은 벡터이다. 스칼라 벡터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운동량을 수식으로 표현해 보면 mv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요. 속도는 벡터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 개를 곱하면 이 벡터의 값에 스칼라가 곱해지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벡터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x 성분, y 성분이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2D 2차원 에서는 x 성분, y 성분이 있게 되는 거고, 이 물체가 만약에 이쪽으로 x 성분, y 성분이 있으면 이 두 개가 합쳐진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벡터의 합에 의해서 방향이 구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양쪽의 성분에 각각 m을 곱해준다 하면 그 배수만큼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길이가 m이 곱해지겠죠. 그래서 스칼라와 벡터가 곱해지면 결론적으로는 벡터 값이 나오게 됩니다. 운동량은 벡터 값이다. 그래서 어떤 운동량은 벡터로 표현해 줄 수 있다. X축 방향으로 자동차가 달리고 있어요. Y축 방향으로 또 달려오고 있어요. 만약에 부딪혔다면 이 두 개는 서로 그 벡터, 만약에 자동차가 찌그러지면서 합쳐지잖아요. 만약에 자동차를 완전 비탄성체라고 가정을 한다면 두 개가 자동차가 부딪혀서 합쳐지면서 대각선 위쪽으로 달려가겠죠. 두 개가 X축으로 달리던 속도 벡터를 가지는 자동차와 Y축으로 달리던 속도 벡터를 가지는 자동차가 두 개가 부딪혀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하나가 되어서 이쪽으로 날아가겠죠. VX, VY라 그러고 자동차입니다. 두 개가 합쳐지면서 속도 결과 속도 V가 되겠죠. 빵 동시에 충돌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날아가 있는 거죠. 이 표현을 만약에 이 자동차가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면 이렇게 벡터의 운동량의 표현에 의해서 이 속도도 예측이 가능하겠죠. 충돌 후의 속도도 예측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운동량도 벡터다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하지 씨가 들려주는 물리 이야기 파트 5. 이번 시간에는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충돌의
현상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충돌에는 완전 상승 충돌, 완전 비타선 충돌, 그리고 중간 단계의 그런 충돌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운동량은 벡터이다. 그렇기 때문에 벡터 연산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벡터와 스칼라는 아주 이해를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스칼라는 크기만 존재하는 값인 거고,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함께 존재하는 그런 값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헝클준과 함께 모든 게 여기까지 정리가 된 것으로 헝클준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가 있으셨나요? 흥미가 있으셨나요? 만약에 동의하신다면 엉클준스 에듀케이션 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엉클준이었습니다.